조선 중기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 근처에 유몽인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몽인은 글을 잘 찍고 책을 가까이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세상에 떠도는 이상한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귀신을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밤길에서 귀신을 보았다고 하면 정말 귀신을 본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길에서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 평범한 일도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유몽인이 훗날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직접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집에서 아주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오면 유몽인의 집에도 하나둘 등불이 켜졌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유몽인이 책을 펼쳐놓고 하루 동안 읽던 글을 다시 살폈고, 안채에서는 가족들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쓸던 사람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고, 처마 아래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등불만 조용히 빛났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기와 지붕 위로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고, 마당의 나무 그림자는 길게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평온한 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몽인의 집에도 그런 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유몽인의 아내 신씨가 자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고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신씨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면 안채 한쪽에서 신씨의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유몽인은 곁에서 아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생각보다 쉽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씨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얼굴에는 점점 핏기가 사라졌고 예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밤이면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고, 따뜻하게 달인 약을 식혀 신씨에게 건네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날수록 신씨의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유몽인도 조금씩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자 그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귀신이라는 것을 떠올렸던 것은 아닙니다. 좋다는 약을 구해왔습니다. 의원에게도 보였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씨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면 다시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밤이 되면 신씨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고, 촛불 아래 누워있는 얼굴은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왜 낫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이렇게 오래가는 것일까?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답을 찾을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도 신씨는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은 곁을 지켰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렸고, 방 안에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신씨의 기침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이 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신씨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슬픔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또 하나의 감정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 질문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그날 밤과 함께 집안에 남겨졌습니다. 신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몽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일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설명되지 않는 느낌이 남았습니다. 병은 너무 오래 이어졌고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죽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누구도 그 말을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는 지나쳤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누가 신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누가 집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안에서는 무당 복동을 불러 집 주변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복동은 집 안과 마당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 씨가 지내던 곳 주변까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조금씩 파헤쳤습니다. 처음에는 흙과 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삽 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속에 묻혀있던 이상한 물건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땅속에 감춰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물건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물건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 씨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 신 씨에게 저주를 걸었던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생각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이상한 병과 죽음, 그리고 땅속에서 발견된 물건이 한꺼번에 눈앞에 놓이자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애게였습니다. 유몽인의 집안에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게와 신씨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이상하게도 과거의 모든 일이 다른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애게를 의심했고 누군가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게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땅속에서 발견된 물건과 신 씨의 죽음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결국 애게가 이 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 씨의 병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을까? 그 죽음 뒤에는 누군가의 원한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원한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면 이제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병과 죽음으로 끝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신 씨의 죽음으로 시작된 사건은 결국 애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게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에는 잠시 이상할 정도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애게가 죽은 뒤부터 이 집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디선가 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어 생긴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방 안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건드리지 않았던 물건이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사람들은 밤이 되면 서로를 더 가까이 지켰습니다. 혼자 방에 남아있기를 꺼렸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는 몇 번씩 안쪽을 확인했고 밤에 마당으로 나갈 때도 누군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 없는 방에서 소리가 들렸고 닫아놓은 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한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과 표정,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움직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죽은 애기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사람들은 마침내 죽은 애기의 모습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어두운 방 한쪽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등불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애기였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애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기가 나타난 뒤부터 이상한 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짓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애기가 산 사람의 몸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쉽게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밤이 되면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니면 죽은 애기의 혼이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 안의 물건들까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을 닫아두었는데 어느 순간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물건이 다른 방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겁에 질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애기의 원혼이 정말 이 집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기만 하면 모두가 불안해졌습니다. 등불을 밝혀도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마당에서 작은 소리가 나면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누군가 걷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서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몽인 역시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던 자신이 이제는 귀신이라는 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몽이는 그동안 벌어진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신씨가 병들었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씨가 죽었습니다. 그 뒤 땅속에서 이상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애개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개가 죽은 뒤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우연일 수 있을까? 유몽이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예전처럼 귀신 이야기를 웃어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애기를 내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집안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등불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준비하고 여러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원혼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끝난 뒤에도 원혼은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집안을 정리하고 안심하려 하면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고 문이 흔들렸으며 누군가가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에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에게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왜 죽은 뒤에도 이 집을 떠나지 않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몽이는 마침내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을 다스리는 곳에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몽이는 밤이 깊은 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등불 하나를 밝혀놓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씨가 병들었던 일부터 죽음, 땅속에서 발견된 물건, 에게를 둘러싼 사건, 그리고 죽은 뒤 나타난 원혼까지. 붓끝이 종이를 지나갈 때마다 그동안의 일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그 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유몽인이 저승에 보내는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글을 다 쓴 뒤 유몽인은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불꽃이 종이 끝에 닿았습니다. 검은 글씨가 조금씩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재가 되어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글이 저승의 시왕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죽은 자의 세계에 판단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다시 긴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집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원혼이 나타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 빗소리가 이어졌고 창호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불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자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에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던 원혼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형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한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등불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형체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의 윤곽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긴 머리카락이 어둠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옷자락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집안의 이상한 일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더 이상 저절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비가 그친 마당 위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돌길에는 나뭇잎이 떨어져 있었고 처마 끝에서는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한때 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졌던 일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몽이는 이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밤마다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을 믿지 않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겪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귀신이었는지 사람들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일들을 하나씩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 한 여인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상한 이야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유몽인이 살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 집안에서 벌어졌던 죽음과 의혹, 땅속에 감춰져 있던 이상한 물건, 그리고 죽은 뒤에도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한 여인의 원혼. 그 이야기는 글 속에 남아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도 유몽인이 그 일을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에게의 원혼은 존재했던 것일까요? 신 씨의 죽음은 정말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땅속에서 발견된 물건은 정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묻어놓은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유몽인이 보았다는 애기는 정말 죽은 애기의 혼이었을까요? 이제는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귀신을 쉽게 믿지 않았던 유몽인이 이 일을 자신의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남긴 원한과 기억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래전 유몽인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이 이야기도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지금도 한 가지 질문은 남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것은 정말 에게의 원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뿐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래된 기록 한쪽에는 한때 한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